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동료 상담사가 상담했던 어느 중년 여성, 남편이나 자식, 시댁복이 지지리도 없다는 그분. 이날 이때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뭘까? 끊임없이 고민과 소가리를 하면서 이혼은 수백 번은 더 고민해왔고 자살도 생각해봤다는 사람을 상담했다는데요. 물론 그분의 사주 명식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류의 상담자들 명식은 남편복이 매우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성 사주로 본 남편복 타고난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 보는 남편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원하는 좋은 남편은 부부 심리학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함축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남편,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남편, 서로의 인생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남편, 자신의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남편, 사랑과 로맨스가 있어야 하며 서로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충 이런 기준들일 것으로 보는데요.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남성이라면 어떤 여자든지 간에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여자는 남편복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물론 남자도 아내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사주가 남편복이 약할까요? 먼저 사주 대부분이 비겁으로 되어 있고 식상이 없는 여자 사주입니다. 비겁으로 태강한 사주는 자기 주장이 강한데요. 배우자를 자식 다루듯 휘어잡으려 하니까 배우자가 그냥 잡혀주지 않겠죠. 오히려 강하게 잡으려 하면 할수록 반발하고 튀어나갈 것이기 때문인데요. 즉 역효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매사 자기 뜻대로만 하려 하고 고집이 센 성격이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식상이지만 그것이 없다면 그냥 강압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고 관계는 극단적인 상태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사주팔자가 대부분 식상으로 되어 있고 재성이 없는 사주도 남편복이 약합니다. 특히 상관은 남편에 해당하는 관을 상하게 하는데요. 즉 사주의 대부분이 상관이라면 관성이 과도하게 극을 받아 제 역할을 못합니다. 함부로 막말을 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지요. 식상이 많으면 말이 많은데요. 하고 싶은 말을 파장도 고려하지 않고 먼저 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관계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상관이 관을 상하게 하고 이로 인해 명예와 신뢰가 무너지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인성을 길러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셋째, 관살이 많고 인성이 없는 사주 역시 남편복 보기가 어렵습니다. 관살이 지나치게 많으면 관살 혼잡 사주로 남편이 불안정해지는데요. 너무 강한 관성이 일간을 극하니까 견디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자무자의 원칙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주가 남자를 너무 밝힌다고 여겼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인성이 많고 재성이 없는 여자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이 많으면 관이 과도하게 설계돼서 힘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즉 관이 너무 약해지는데 약해진 관성을 재생관하여 힘을 키우고 제극인으로 인성을 통제해야 하는데 재성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약한데 재성이 없는 여자 사주도 남편이 재구실하기 어렵습니다. 관성이 약하여 재구실을 못하는데 이를 살려줄 재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일주가 강하고 관성이 미약한데 식상이 강하다면 강한 식상이 약한 관을 치는 것이니까 관성이 제 역할을 못하겠죠. 그러므로 이런 사주라면
관성, 즉 남편의 기운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보완해 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남편복 좋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집 잘 가는 여자 팔자가 있는데요. 여담으로 여자는 10대 때는 공부 잘하는 것이 제일이고 20대 때는 얼굴 이쁜 게 제일이며 30대는 팔자 좋은 게 제일이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나보다 못했던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확 바뀌었다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는 남편복이 좋다고 봐야 하는데요. 사주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봅니다. 첫째, 여자 사주가 신왕 관왕한 사주, 즉 일간과 관성 모두가 강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귀부인 팔자로 보는데요. 나도 똑똑하고 배우자도 관왕이니까 좋은 남편과 짝이 되는 팔자고요. 또 남편이 평범했다 하더라도 결혼 후 출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신왕 제왕한 사주, 즉 일간과 재성 모두가 강한 경우인데요. 재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받을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받을 복이란 재가 살림이고 창고 열쇠라는 뜻이니까 시댁이 발전하고 부자 되게 만드는데요. 아쉬운 점은 시댁은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친정은 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장부로서 사업할 팔자이기도 해서 돈과 연애를 하다 보니 혼기를 놓치기가 쉽지만 매사 자신감 있는 부자의 사주인데요. 차라리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재관이 용신인 사주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사주는 처와 남편이 필요한 사주이니까 서로에게 잘해주고 결혼 후 살림이 확 피게 됩니다. 왼쪽 명식은 묘월 신축일주 여명으로 식상생재가 되는 사주인데요. 인성이 많은 사주로 시간의 상관이 발달해서 내가 가진 자격증 인성으로 말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주 형태입니다. 어려서부터 식상과 관성으로 흘러 일찍 연애하고 결혼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남편복은 크지 않게 보입니다. 사주에 화의 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관운이 일찍 들어와 연애와 결혼까지는 하겠지만 화운이 끝나게 되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일지축토가 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관계로 더욱더 좋지 않음을 예고합니다. 오른쪽 명식은 축월 무인일주 여명으로 인중의 간목이 배우자성이 되죠. 일지인목 기준으로 주변이 전부 겁재천지네요. 인중의 간목은 사방의 기토겁재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목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매우 다릅니다만 이런 경우는 특히 배우자와의 인연이 길지 않거나 배우자가 가정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됩니다. 연지 미토는 축미충으로 목을 입고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불미하고요. 대운이 정사무호대운으로 흘러 정사대운부터 인사형을 발생시켜 인목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무호대운이 오게 될 때 일지인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